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시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중개업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가 발생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은행 계좌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가지고 예를 들 건데요. 부모님이 우리 자제분들의 집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명의 자제분들입니다. 자제분들이 살 거니까 아드님 혹은 따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중개 수수료를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위약금 개념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기존의 임차인이 위약금 쪽으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 두 가지고요. 이 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면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 명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례에서 부모님이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자제분이 계약자라면 자제분의 이름으로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임차인이 내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니까 나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임차인이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계약자는 이 두 번째 사례에서 봤을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자가 아니라 임대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자 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신규 임차인은 당연히 본인이 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받을 거고 임대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설명을 받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잘 몰랐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현업에 계신 실무자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지식을 얻고 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례는 좀 아이러니 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기 전이어도 내가 돈을 냈는데 만기 전에 퇴거를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내가 중개수수료를 냈는데 왜 내가 못 받죠?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자, 원칙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원래는 위약금 쪽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임대인은 사실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우리 묵시적 갱신 얘기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된 계약 시점에서 이 기간 전까지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죠.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고 나가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이로 인해서 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을 위약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순서가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순서가 원래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 단계 한 단계를 건너뛰고 기존의 임차인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수료를 냈으니까 내가 복비를 냈으니까 내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내주시지만 그렇다면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계약자 명의,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가 여러 개 무수히 많을 텐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국세청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국세청, 우리 126에 전화하면 되죠. 그래서 1-1, 그러니까 1번을 두 번 누르면 여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안내 코드가 1번, 그리고 또 1번 누르면 되는데, 자,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현금 등을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래 주체에 발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취지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같은 맥락이죠. 법이 좀 어렵게 얘기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한 한 문장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고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제 걱정인 건 하나는 실무에서 과연 이 법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끊어줘야 된다 혹은 계약 당사자인 자제분들한테 끊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얼마나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자녀분 명의로 끊어도 크게 반발이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수수료가 예를 들면 원룸이나 투룸처럼 수수료가 크지 않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경우,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이나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고 지출증빙을 하고 싶은데 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조금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원리 원칙만 설명을 드리는 법적 지식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